2023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계약 밑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국어 비문학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제 수업을 듣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이 비문학에 있거든요. 근데 이 비문학은 그 저자가 문학자가 아니에요. 법 관련된 지문은 법학자가 쓴 거고, 물리 관련된 지문은 물리학자가 쓴 거고, 경제 관련된 지문은 경제학자가 쓴 거고, 철학 관련된 지문은 철학자가 쓴 거야.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지식도 배우겠다. 두 번째, 이 글은 경제학적 글이다, 철학적 글이다, 아니면 과학적 글이다, 예술적 글이다에 따라서 각 글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기초적인 문장 구조 분석 같은 건 배우겠죠. 근데 문장 구조 분석으로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수준이 2015년 이전에는 읽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2015년 이전 것들은 그래도 읽히는데 2015년, 16년, 17년 넘어가면서 특히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에 옛날엔 영어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되고 감점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국어까지 쉬우면 수학 한 과목 남잖아요. 그럼 대학 입시를 수학으로만 치르게 돼서 국어 난이도를 올라가기 시작해서 최근에 고1 거는 2015년 이전에 수능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법지문을 읽을 때는 법지문 로직으로 읽어야 되는데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선생님은 경제학을 전공했고 법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는 언론학, 신방과를 전공하면서 철학 글을 읽었고 내가 과학지문을 읽으려고 중학교 5투부터 읽고 있는 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과학지문을 읽어주려고 중학교 5투부터 읽기 시작했다니까. 왜냐하면 과학은 내가 그렇게 강한 부분이 아니어서 계속 수없이 많은 글을 읽으면서 내가 과학을 여기서 배워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법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볼게요. 주택 임대차는 계약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약은요,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법률행위. 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발생하게 돼요. 뭐가 생긴다? 채권자와 채무자. 우리가 많이 쓰는 계약 중에 하나가 편의점에서 삼다수 사는 거예요.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이라고 그래요. 삼다수 주세요. 이걸 청약이라고 하고 여기 있어요. 이걸 승낙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계약이 성립한 거죠. 그러면 나는 삼다수 가격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 사람은 삼다수를 나한테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삼다수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요. 편의점 주인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게 다 주고받고 물건 받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계약에는 상대방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거죠. 채권자, 채무자. 자, 이 계약이라는 거에서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가 존재한다는 게 머릿속에 살짝 올라가야 돼요. 이게 법률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요.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이에요. 임차권은 그 사람의 권리인 뭐가 해당한다? 채권에 해당한다. 임대차를 체결했으면 나는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이 생긴다 이거죠.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별표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의 집을 임차했어요. 그러면 A한테 나는 야, 내가 너희 집 임차했으니까 빨리 열쇠 줘. 너 여기서 나가. 내가 써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임차권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한테 임차해놓고 B한테 야, 내가 A를 임차했으니까 나한테 열쇠 줘. 그럼 B가 황당한 거죠. 왜 나한테 그딴 소리 해? 난 너의 채무자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A라는 사람한테 임차했는데 A가 없어. A 아버지한테 가서 당신 아들한테 임차했으니까 빨리 열쇠 줘요. 황당? 너 내 아들하고 했잖아. 나는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채무자지.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제3자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채권의 의미가 뭔지. 채권은 누구한테 권리를 주장한다? 채무자한테 권리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법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는 게 되게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삼다수를 편의점 주인한테 사놓고 길 가는 사람한테 삼다수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제3자한테 삼다수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돼? 채무자.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네. 소유권이나.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삼다수를 샀으면 누구께 됐죠? 내게 됐죠. 그럼 나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아 이건 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채권과 물권의 차이 알겠어요? 채권은 얘한테만 삼다수 내놔. 이게 되는 건데 내 거가 된 다음부터 뭐죠? 이 세상 사람들아 이건 내 거야. 내 거 아무도 못 건드려. 전 세계 누구도. 이게 물건이에요. 그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심지어는 제3자라는 것도 없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상대로 내 거니까. 물권과 채권의 개념 이해됩니까? 계속. 따라서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밑줄. 당연하겠죠.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자, 선순위, 후순위란 말이 나왔어요. 물건도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1번 순위, 2번 순위, 3번 순위가 있으면 이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물건이 선순위, 후순위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선순위가 우선한다. 채권은 어떨까요? 채권은 1번 순위, 2번 순위, 3번 순위가 있는데 누가 우선해요? 동등합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A라는 사람한테 B, C, D가 2021, 2022, 2023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선순위예요? B. 두 번째 C, D. 순서는 이렇죠. 근데 A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B가 이렇게 우선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선순위니까. 내가 먼저 빌려줬으니까. 내가 먼저 받아가야 돼. 물건은 그렇거든요. 근데 채권은 안 그래요. A, B, C, D가 다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 가져야 돼요? A는 얼마 받아?
20만 원. B는 얼마 받았참 20. C는 40. D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가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채권이에요. 근데 물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건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서 A가 다 가져가면 B, C는 하나도 못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은 얘 다 주고 남으면 B 주고 C 줘. 근데 채권은 똑같이 나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선순위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자, 요거 설명해 볼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법이 되게 웃겨요. A가 B한테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아니, 반대로 B가 A한테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A가 집주인이에요. B가 세입자. 그러면 A의 집을 B가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임차료를 내고. 됐죠? 그러면 B는 누구한테만 이걸 주장할 수 있다고? A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A가 C한테 집을 팔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매매. C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둘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B는 황당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A가 C한테 집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C가 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정의로워야 정의롭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하죠. 그러면 B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B는 분명히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채권적으로는 A하고 B의 관계이니 그걸 C한테 주장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법에는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 전세권은요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뭐야? 채권이에요.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로 임차권과 내용이 같지만 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로 내용이 같지만 뭐다? 물권이다. 물권은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 누구한테만 얘기한다? 채무자한테만 얘기한다. 이제 물권 채권 느낌 차이 알겠습니까? 임차한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등기부. 자, 볼게요. 처음에 뭐가 생겼어야 돼요? 일단 임차권이 생겼어야죠. 이거 뭐야? 채권이죠. 이거를 등기부에 등재하면 이게 뭐가 돼요? 전세권이 되죠. 전세권은 뭐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등재만 하면 얘는 모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전해요? 3번이 안전해요? 3번이 안전해지는 거죠. 그 얘기예요.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등기제도. 이게 이제 프랑스 민법하고 독일 민법의 차이예요. 프랑스 민법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요. 독일 민법은 등기해야만 권리를 인정해 줘요. 등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다 인정받지 못해. 나중에 이제 법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왜냐하면 저게 내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A가 B한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부동산 누구 거예요, 이제? B 거죠. 근데 B가 등기를 했느냐 하면 완전히 B 거가 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아직 완전한 B 건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 민법에서는 B 거예요. 요게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면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안 했어 아직. 근데 A가 C한테 팔았을 때 C는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C 거가 돼요. A는 두 놈한테 판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A는 깜빵은 가겠지. 사기잖아, 사기. 어? A가 깜빵을 가는 거는 별개로 하고 이게 누구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하는 C는 자기가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요? A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놔두고 이 부동산이 내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등기냐? 부동산처럼 이렇게 비싼 물건은 누가 봐도 누구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상에 A라고 B라고 안 돼 있는데 C라고 돼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가 이게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C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네 거라는 걸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꼭 등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등기제도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해됐죠?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체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기부 등재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저 임차권을 설정했는데요. 혹시 아저씨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말이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집주인이 빚이 많은 거예요. 응? 여기저기 빚이 많아, 빚. 그러면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을 팔았을 때 빚을 다 갚고도 나한테 보증금을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사람의 집이 만약에 1억인데 빚이 3억이야. 그죠? 근데 내가 받을 돈은 5천만 원이야. 그러면 3억 3명한테 있다고 하면 아니 3억 빚 3억에다가 내가 받을 돈이 5천인데 이 집은 2억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를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5천만 원을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5천만 원을 다 못 받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나는 길에 나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5천만 원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걸 갖고서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동의가 필요한데 내가 확실하게 이 돈을 받아내서 전세권만 만들어 놓으면 전세권자는 이 채권자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2억밖에 없다면 내가 먼저 5천만 원 받아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니네들이 놀아먹어라 이거예요. 이게 전세권이에요.
채권자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세권이 아니고 임차권인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임차권자는 전세권을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죠. 근데 임대인은 귀찮죠. 가서 뭐 서류도 띄워줘야 되고 하니까 싫어,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해주세요. 아, 그럼 나가 안 해줄 테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나갈 수도 없고 임대인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내 돈이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럼 이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자 밑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일정한 요건이 이제 문제 나오겠네요.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물권은 아닌데 뭐라고? 물권적 효력을 부여한다.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과 어떻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해준다. 물권이 되려고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야만 물권이 되는데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서 물권적 효력이라는 건 뭐죠?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죠. 이해됩니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보증금을. 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자, 인도받아야 되고 1번.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이 전입신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맞추는 것. 그러니까 즉 내가 살고 있고 인도를 받았다는 거 사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3번.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대항력 갖는다. 법에서 우리 전쟁할 때 대항한다 이렇게 하는데 법에서는 다 나와 내가 1등이야 이런 뜻이에요. 얘한테 돈 받을 놈 다 나와 니네 다 필요 없어. 누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물권자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른 채권자한테도 야 필요 없어 내가 먼저야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집주인한테는 항상 대항할 수 있죠. 채권자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무슨 말인지.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좋은 거예요.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자, 이게 그 뜻입니다.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라도 내 돈을 먼저 찾아갈 수는 없다. 예컨대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다시 말하면 A라는 집이 B한테 팔리면 임차인 C는 여기다만 내가 집을 더 살 수 있는 권리, 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B한테도 나 계속 살 건데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A가 B한테 매매를 했어도 난 계속 살 거고 B 너 나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돼. 이거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B가 C한테 팔면 C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집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난 계속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했으면 이 사람한테는 못 돌려받는다는 거죠. 오로지 A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둘이서 계약을 한 거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빵 찍어준단 말이에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죠? 우선 변제권. 즉,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에다가 4번이 들어가네요. 4번.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3번까지는 뭐가 생겼어? 그 임차권이 생기는 거죠. 임차권 대항이 생기는 거죠. 임차권 대항이 생기지만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쏘리 미안, 여기가 아니고 자, 전세권이 되면은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건데 전세권이 아닌 경우에 동의 안 해줬을 때 1번 뭐죠? 인도. 2번 뭐죠? 전입신고.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겼죠. 즉 이렇게만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3번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뭐가 생겨요?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뭐하고 비슷해져요? 전세권과 비슷해지죠. 이해됩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하고 비슷해져? 전세권하고 비슷하죠. 계속 살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까지 있으면 전세권이 그거잖아요. 계속 살 수 있고 우선 변제권까지 있는 게 뭐예요? 전세권이죠.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자, 볼게요.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만약에 경매가 된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후순위 물건이 되잖아요. 살 수는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해요. 내가 먼저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물건이 변동이 생기면 내가 물건이 우선해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잖아요.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다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물건은 순서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받았어. 저당권.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내 돈 가져가라. 내 집 팔아서 가져가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전부 저당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A한테. 아니면 B한테 못 갚았어. C한테 못 갚았어. 그럼 C가 가가지고 야, 내가 나 저당권 있으니까 내 돈 받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A가 넌 3순위. 내가 먼저니까 안 돼. 내 거 다 갚고 남는 돈 있으면 2순위. 2순위 거 다 갚고 남은 거 있으면 뭐? 3순위. 물건은 순서가 있다 없다? 있고 등기부에 그 순서가 딱딱 써 있어요. 몇 월 며칠 저당권, 몇 월 며칠 저당권, 몇 월 며칠 저당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발생한다. 대항력은 뭐였어요? 인도와 뭐? 전입신고.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까지 부여한다. 자,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는 임차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자보다 우선적으로 준다.
이 사람 망하지 않게 하려고 소액 임차인으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동네마다 이 동네는 3천만 원까지, 이 동네는 5천만 원까지 금액이 다 다르다? 다르다.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만료되었을 때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돈 좀 빼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준 돈 없는데 그러면 이사를 가버리면은 그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못 받죠? 내가 이게 점유하고 있어야 누가 못 들어오게 할 텐데 내가 방을 빼버리면 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임차권이 종료되었어도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음이라고 등기를 해놓는 거죠. 뭐 돈을 못 받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새로 집을 사거나 거기에 임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등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는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자, 전세권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했죠. 이때 등기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인도는 당연히 받았을 거고 지가 살았으니까 전입신고도 안 했어. 확정일자도 안 받았어도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돈 주세요 그랬는데 안 줄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저당권을 누가 설정해놨으면 나는 선순위예요, 호순위예요? 헷갈리죠?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자,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즉 누가 먼저 받기로 했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새로 임대차를 누가 계약할 수 있겠죠. 얘는 집 빠져나왔으니까 집주인은 또 누가 임대차 할 수 있겠죠. 보증금도 안 빼줬는데. 그러면 얘는 여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등기부를 떼보면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채권적 효력은 갖고 있죠. 변제는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변제를 둘한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먼저 사는 사람한테 해줬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21번. 재준아, 답 뭐냐? 2번 읽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니네 이거 풀었냐, 안 풀었냐? 안 풀었어? 내가 설명만 먼저 했구나. 자, 2번. 주택 임대차가 체결되면 관할법원은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임대차 내용은 신청해도 집주인이 안 해줄 때도 있는데 뭘 등기를 해야 돼? 있죠? 틀렸죠? 22번.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뭐죠? 임차권, 니은은? 전세권. 자, 전세권.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기억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만 계약 내용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뭐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니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그랬죠?
3번. 니은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이 되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세권만 갖는 거지 소유권은 아니에요. 매매에 의해서만 소유권 이전됩니다. 매매 또는 상속, 증여, 소유권 이전되는 방법은 전세권은 아니에요. 4번. 기억이나 니은을 가진 사람은 계약상의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기억은 채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니은은 뭘 주장해? 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적 권리는 누구한테만 주장한다? 채무자한테만 주장한다. 물권적 권리는 온 세상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 5번. 일반적으로 니은은 기억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한다. 23번 선우야 어머니? 혹시 풀었니? 못 풀었니? 푼 사람. 뭐야? 3번 읽어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쵸? 즉시죠, 즉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날인 경우는 뭐죠? 전입신고 다음 날이죠. 맞습니까? (24번) 읽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 소유의 A주택을 2021년 2월 5일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가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되었다. 을은 2021년 2월 5일에 A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이사는 인도 전입신고 계약기간 내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다. 확정일자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죠? 대항력은 있고 뭐는 없는 거죠?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죠. 계속. A주택에 거주해오던 을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이사갈 집을 구하여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 4일에 갑에게 기존의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갑은 사정이 생겨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 갑은 임대차가 만료된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을은 2022년 12월 4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뭐가 틀린 거죠? 날짜가 틀렸죠.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부터 안 주면 하는 거지. 이때는 아직 계약 종료 기간이 아니죠. 계약 종료 기간 언제예요? 2023년 얼마? 언제? 2월 4일 이후죠. 2번.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즉시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신차 명령을 신청해도 갑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딴 사람이 못 가져가게 하는 거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3번. 을은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우선 변제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유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새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거죠. 새로. 4번. 을의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갑은 A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다. 매도할 수 있으나 을이 우선 변제를 받을 뿐이죠. 즉 소유권을 방해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우선 변제권만 있는 거지. 이 사람이 파는 권리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5번. 을의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된다. 맞죠?
25번 디귿의 이유를 추론한 것. 디귿이 뭐예요? 디귿이 뭐예요? 네?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중복되니까 그런 거예요. 4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등기부상의 선순위 물건보다도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 들어온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선순위 물건, 즉 아까 말했던 그 물건보다도 더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자, 이 법지문이 왜 어렵고 복잡한지 이제 느낌이 왔을 거라 생각되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풀어줬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읽고 다시 한번 이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할게요.